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외계 지구, 즉 중력이나 온도 같은 여건들이 지구와 비슷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태양계 외부 행성을 1284개 더 찾아냈다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표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행성들이 99%의 확률로 외계 지구로서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지요. 물. 나사는 이번에 추가 발견된 외계 지구들 중 약 550개가 지구처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그중 9개는 행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발견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2주까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서 대한 행성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네, 저는 이 땅에 갑질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끼리 갑질하라고 말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경기 부진으로 가계와 기업의 수입이 빠듯한 가운데 정부가 전년도보다도 많은 세금 수입을 거두면서 나홀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금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씀씀이가 더 커지는 바람에 나라 가계부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가 23조 4천억 원의 적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재정을 조기에 집행한 것이 주 원인으로 풀이됐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 최경환 경제부총리 작품이지요. 하여간 뭐 하나 잘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 현대상선의 외부감사인인 3.1회계법인이 지난 3월 1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현대상선은 불과 8일 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기업으로서 존속 못하겠다는 선언인데요. 그 사이에 현대상선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회계법인과 증권사 보고서를 믿었던 투자자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을 감시해야 할 세 마리의 감시견인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가 졸아버렸던 거죠. 졸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부실을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감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평가 대상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겠지요. 회계법인, 신용평가사가 같은 기업에 대해서 기업 평가와 컨설팅을 동시에 해준 다음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는 관행이 대표적입니다. 이것 뜯어 고쳐야 하겠지요. 분식 회계를 방조해도 못 본 척해도 벌금 몇억 원만 내면 끝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 이것이 바로 회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정운호 게이트,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많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경찰과 검찰에서 3차례 상습 도박 혐의를 수사받을 때 변호인이었던 검사장 출신의 H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H 변호사의 탈세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웬만한 강력범 이름은 알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탁탁 알려주는 조선일보가 H 변호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검찰은 H 변호사가 2013년에서 2014년 경찰과 검찰이 정운호 대표의 300억대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또 100억 원 도박 사건 수사 때 정운호 대표의 횡령 혐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 정운호 대표가 신청한 보석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달라라는 뜻의 이른바 적의 의견을 내는데도 H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검찰은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보석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이랬다는 것은 풀어주세요. 이런 뜻과도 통합니다. 네. 하여간 이 H 변호사의 활약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난 토요일 조간브리핑 토요 스페셜 김프로이드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H 변호사가 개업 이후 사건을 싹쓸이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큰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는데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H 변호사는 2013년 월소득 7억 6,400만 원, 즉 연간 91억 6,8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H 변호사 조만간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또 다른 전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일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잡은 최 변호사의 혐의점은요, 수감 중인 정운호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즉 풀려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해서 모두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아낸 점인데요. 일단 액수가 어마어마하고요. 판검사에게 로비를 해서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는 명목이란 점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됩니다.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의 혐의 전반에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이모 전 이숨 투자자문 이사가 광범위하게 개입한 단서를 찾아냈는데요. 이모 씨가 최유정 변호사와 별도로 송창수 대표에게서 10억 원대의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인 이 씨, 현재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번 법조비리 몸통 변호사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이 사람의 항소심 감형 성공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평균인 30%대 중반의 2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형을 대가로 해서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요구하고 받아내는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더구나 재판부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감형한 경우도 적지 않아서 그 배경에 의문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 최유정 변호사의 모습을 보니까 피의자도 아름답게 보였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정운호 씨가 수십억을 턱 내놓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경향신문 분석이었습니다. 자, 앞서 소개했던 H 변호사, 누구인지 밝혀야 할 시간입니다. H 변호사의 성은 홍 씨입니다. 홍 변호사는 2014년부터 정운호 대표의 도박 사건을 3차례 수임했습니다. 그중 2건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지난해에 드러난 100억 원대의 상습 도박 혐의만 기소로 이어져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8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정말 이건 신묘막측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지난 주말에 정운호 대표를 소환해서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경위와 실제 수임료 액수를 조사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 사건의 수임료는 1억 5천만 원이 전부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정운호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에게 실제 건넨 돈은 1억 5천만 원보다 더 많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검찰은 국세청에서 홍 변호사의 소득신고, 세금 납부 내역과 실제 계좌에서 입금된 소득을 대조하면서 탈세 여부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했던 것이죠. 조만간 소환되겠네요.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이제 인권 변호사인 정정훈 변호사의 한겨레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와 흉악범, 이런 제목입니다. 흉악범의 얼굴 공개와 관련해 경찰과 언론은 알 권리를 내세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선정적 제목으로 얼마 전 안산 살인사건 피의자의 얼굴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는 정당한 알 권리의 대상이 아니다. 얼굴 공개가 패가망신의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라면 이는 또 하나의 연좌제다. 피의자 가족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것이다.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와 관련된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은 살인사건 피의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사건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사장 출신의 H 변호사에 주목해야 한다. 사건은 검사장이라는 권력의 정점에 섰던 변호사가 과거에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로비를 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H 변호사는 익명보도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공적 인물이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다. H 변호사의 이름을 까는 것이 말 그대로 공적 관심사며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검찰의 칼날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겨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 대상을 축소하지 않도록 이를 견제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가? H 변호사가 어느 검찰청의 검사장이었는지, 정운호 대표가 마카오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해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론을 했는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수사 담당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밝힌 언론도 있습니다마는 H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었던 홍만표 변호사입니다. 왜 그 창 안에서 웃는 모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장면을 지켜보던 그 사람, 바로 홍만표 변호사입니다. 홍만표. 조선일보에는 여전히 H 변호사로 소개되고 있는 홍만표입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1979년 6월 30일 청와대 단독 정상회담을
백악관 측이 기록한 회의록, 오늘 국민일보가 소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이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채택한 1977년 이후 북한의 군사력은 크게 강화됐고 아시아에서 소련의 군사 능력은 매우 증강됐다고 직격탄을 쐈습니다. 이에 대해 카터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전체 병력의 0.5%에 해당하는 약 3,000명, 즉 정확히는 3,400여 명의 병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미래 안보와 이 적은 숫자의 병력을 동일시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아니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거친 설전을 벌인 것인데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활용했던 긴급조치 9호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인권 문제에도 간섭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대노했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넉 달 후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아시아 LGBT, 즉 성소수자 부모 모임 초청 포럼, 그래 우리 같이, 이 행사가 있었는데 주한미국 대사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여러분 잘 아시죠? 테러당했던,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개고기도 주고 부채춤을 추면서 쾌유를 기원받았던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이 사람이 성소수자 인권 향상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지난해 6월 10일 서울 광장에서 열린 퀴어 문화 축제에 부스를 마련하기도 했었는데요. 동성애를 혐오하는 개신교인들, 반미 투사가 돼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 즉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양대 지하철 공사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자산 규모 23조에 해당하는 SH공사가 그 대상입니다. 근로자 이사는 비상임이사의 3분의 1 수준인데요. 기관별로 1명에서 2명을 임명합니다. 직원 신분을 유지하는 3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로서 무보수로 활동하는데요. 이사회 참석 수당 등 실비만 받게 됩니다. 근로자 이사는 공개 모집과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원이라면 노조를 탈퇴해야 합니다. 경영계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진과 근로자 이사의 의견 대립으로 이사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손해를 주주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근로자 이사는 기관별로 1명에서 2명이기 때문에 과반수를 점하지 않는다,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등 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여지는 구조적으로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총, 니들끼리 그동안 잘했으면은 근로자 이사제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경향신문 보도 인용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한겨레가 짚었는데요. 유럽연합은 기본권 헌장에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결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18개 나라에서 노동조합 대표 또는 종업원 대표가 노동이사로서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노조가 구체적인 경영정보를 공유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커지고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서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네요.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면 중앙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율, 자치, 분권의 시대인 21세기에 한국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만지려고 하고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국민의 요구를 잘 안다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운용 권한을 100%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년 7개월째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인 박원순 시장은 내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내 정치 경력은 겨우 4년에서 5년밖에 안 됐고 이 기간 동안 서울시 행정을 했을 뿐이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진실, 경향신문부터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속출하던 2013년에 발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 아니냐라면서 그 법안 통과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 성분이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 연구기관의 첫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총체적 무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무신경은 이뿐 아닙니다. 옥시레킷 기저의 제품과 함께 피해 손상 인과성이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독성 원료를 처음 수입한 업체가 유해성 심사를 신청하면서 용도를 밝히지 않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의 박사 논문이 일본 불교학자들의 논문을 인용 표시 없이 무단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매하게 표절한 것이 아닙니다. 200자 원고지 4장 분량의 문장을 아무런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불교 개혁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바이기 때문에 사실 구문이기도 합니다. 조사나 쉼표, 마침표의 위치까지 거의 동일하게 옮겨졌으니 컨트롤 C, 컨트롤 V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동국대에서는 지난해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진 보광 스님의 총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교수, 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이 50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지요. 지난 3월 동국대 이사회가 전원 사퇴를 결단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지만 학교 쪽이 한만수 교수협의회 회장을 해임하고 보광 스님이 총학생회 쪽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과하는 척하면서 뒤통수 치는 기득권 세력의 처세술, 이것도 표절한 것 같습니다. 인용 표시 없이 말이죠.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세월호 희생 학생들. 그들의 이름은 제적된 지 오래. 누가 했느냐? 위에서 시켰다는 단원고, 교감의 설명. 국민TV 인터뷰. 왜냐하면은 학교는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이지 법령 부분은 좀 취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법령만 알고 있는 것이죠. 법령 검토, 그다음에 시스템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시스템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망인 경우는 제적 처리를 하는 어떤 얘기를 거기서 하게 된 거죠, 의견들이. 이게 과연 설득이 되는 일일까? 길거리 저널리스트 앵글에 잡힌 세월호 가족의 반응은 격분 그 자체. 우리가 경찰서를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이거 다 뒤집어 엎어갖고 찾아내요. 그런 사태까지 가게끔 하지 마시라고. 내 새끼 죽은 것도 지금 억울해갖고 이러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애들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학교는 온전할 것 같냐고요. 얘네들이 큰 잘못을 했냐고요. 학교에서 수학여행 보내갖고 사고가 난 건데 학교에서는 책임 안 지고 애들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그게 학교장이 할 짓이냐고요. 그나마 애가 여기 다녔던 학교라 조용히 넘어가려고 오늘 협약시켜도 속이 끊는 그런 걸 참으면서까지 왔는데 애들을 제적을 시켜버렸어요?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이어진 세월호 기업 교실의 전광석화와 같은 철거. 세월호 가족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가족들은 존치 교실 이전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가족은 거기에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세월호에 태웠느냐 안 태웠느냐로 갈라지는 단원고에 학생을 보낸 학부모들끼리 싸움이 붙게 되고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 40분쯤 기업교실이 존치돼 있는 단원고 2층에서 재학생 학부모 130여 명과 유가족 100여 명이 몸싸움을 벌여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재학생 학부모들이 기업교실을 치우려고 하자 유가족들이 막아서다 생긴 충돌이라며 무슨 의도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단원고 교장은 한편 존치 교실 이전 문제로 곤경에 처했던 형광윤 단원고 교장이 협약식장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문제. 골치만 아파할 뿐이지 뭐 진상을 파헤칠 마음이 썩 없는 각하. 본심은 이거 아닌가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대통령인 저에게 졸라 많은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불법 집단 행동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다시는 이런 국가기관과 사회 안전을 흔드는 불법과 무질서를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한겨레 안재승 논설위원의 칼럼 개성공단 피해 수혜 그 후 고통의 100일 그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개성공단이 피해 수혜된 지 100일이 다 돼간다. 공장을 잃은 기업인이나 일터가 사라진 노동자들 모두 지난 시간이 전쟁 같은 날들이었다며 몸서리를 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는 입주 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입주 기업들은 이중으로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게 거의 없는데도 피해의 대부분을 보상받은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공단 피해 수혜에도 기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거래처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납품기일을 맞춰야 했고 대체 생산시설과 원자재, 부자재가 필요했는데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만 내놓았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80%의 실직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많은 노동자 가정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최근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헌법 소원을 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입주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최선의 대책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이지만 남북한 당국의 경직된 태도를 볼 때 당분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입주 기업과 노동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짓이다. 네, 이 정부 들어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으신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개성공단의 노동자들, 기업인들. 기대할 게 없는 정부라는 점, 이게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